고객은 결코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인이라면 구독과 알림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카너먼 교수의 행동주의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니엘 카너먼 교수는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비주류 경제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첫 번째 사례예요. 행동주의 경제학이 뭐냐?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을 연구한 거예요. 인간의 행동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매 행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실험 이야기 해볼게요. 자, 혜연 씨가 가전제품을 사러 갔어요. TV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30분을 차를 타고 가면 다른 매장에서는 197만 원에 팔아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글쎄 200이나 197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져서 뭐 가는 길이 엄청 멋지지 않으면 굳이 안 갈 것 같은데요. 다시 이번에는 이어폰이 5만 원이에요. 30분을 차를 타고 가면 2만 원 해요. 3만 원 차이가 나요.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5만 원인데 2만 원이면 2, 3만 원은 되게 크게 느껴져서 그때는 갈 것 같아요. 근데 200만 원에 3만 원이나 5만 원에 3만 원이나 이득 보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구매 행위는 일관성이 없이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실험을 이야기할게요. A라는 사람은 재산이 10억이 있는데 9억이 돼버렸어요. B라는 사람은 재산이 1억이 있는데 1억 1천만 원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감이 클 것 같아요? 돈을 더 번 두 번째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는 A라는 사람은 9억이 있고 B라는 사람은 1억 1천밖에 없잖아요. 근데 행복감은 B라는 사람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례예요. A라는 사람은 10억이 12억이 됐어요. B라는 사람은 재산 1억이 2억이 됐어요. 어떤 사람의 행복감이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두 사람의 감정에 좀 대비해 보면 두 번째 경우가 훨씬 더 기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12억이고 2억이나 늘었고 두 번째 사례는 1억에서 2억이니까 1억밖에 안 늘었는데 두 번째 사례가 더 행복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실험이에요. 자, 내가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은 혜연 씨에게 1억을 줘요. 근데 뒷면이 나오면은 혜연 씨가 2천만 원을 나한테 줘야 돼요. B의 경우는 동전 던질 필요 없어요. 내가 2천만 원을 그냥 줄 거예요. 동전을 안 던지면은 뭘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를 하겠죠. 이럴 위험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럴 위험은 없지만은 B의 사례에서는 기대값이 2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A의 사례는 기대값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B를 선택한다. 왜냐?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지만 오늘까지 한정 판매입니다. 내일 되면 이 가격이 안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구매를 하듯이 지금 이 사례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례는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홈쇼핑에서 한정 판매, 한정 수량, 박앤 세일 이런 거 할 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예를 들었지만 에어컨을 살 때도 오늘까지만 이 가격에 팝니다. 내일 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기, 그 불안감이 구매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업적인 교훈은 뭐냐? 고객은 결코 합리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인의 노력에 따라서 비합리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실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시경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검사를 했어요. A에게는 8분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검사를 끝냈어요. B에게는 8분 동안 고통스러운 실험을 하고 완화시켜서 24분 동안 마지막에는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끝을 냈어요. 다시 재실험을 하자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이렇게 마지막에 좀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받았을 때 더 이걸 좀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 고통, 마지막 느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건 영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고객과의 만남 속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분 좋게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는 상담을 하다가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된다 하더라도 헤어질 때 기분 좋게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영업의 업무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콜드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는 콜드콜을 약속을 잡고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영업사원이 하루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끝내면 더더욱 좋겠죠. 영업인들에게 가장 큰 보약은 청약이거든요. 또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종료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장 기분 좋은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또 멘탈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효과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잠재의식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렘 수면 상태에서 생각 공장을 좋은 쪽의 공장을 가동시켜서 내가 잠재의식이 아주 좋은 그런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예요. 결론은 하루 업무를 기분 좋게 끝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게 성공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카너만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객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심리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언제나 하석대 TV는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